안녕하세요. 이정민 원장입니다. 지난 화요일날 우리 첫 수업했는데 데이터 입력하는 과정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보충 강의 겸 해서 복습 자료를 만들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받았던 파일입니다. ITQ 자격증 시험 문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격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실무에서 어떻게 엑셀이 사용되는지 하는 내용을 학습하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할 일은 이제 뭐가 있냐면, 순서는 똑같지 않겠지만은 환경 설정하는 게 필요해요. 환경 설정. 예를 들면 시트 이름이라든지 또는 열 너비라든지 그 다음에 행 높이라든지 셀 서식이라든지 등등 이런 환경 설정하는 과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로 입력을 하겠죠. 데이터 입력하는데 이제 한글, 영문, 한자, 기호, 특수문자. 한글하고 영문, 한자는 뭔지 아시겠지만 이제 기호는 키보드에 있는 기호죠. 키보드에 있는 기호는 더하기 빼기 괄호 열고 닫고 이런 기호들이고, 특수문자는 키보드에 없는 거를 입력하는 과정이에요. 더 자세한 것도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 지정을 하죠. 서식. 꾸미기 기능이에요. 꾸미기 기능. 글꼴의 형태라든지 또는 크기, 색상 이런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선 등등 이런 이제 서식을 꾸미는 기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이 나옵니다. 계산 작업. 단순 작업이 있을 수 있고요. 복잡한 함수를 사용하는 계산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돼요.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제 차트 작성도 하게 되겠죠. 그래프도 작성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엑셀을 실행해서 저장을 하라고 하는데, 저장이야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너비를 고쳐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번 해볼게요. 엑셀을 실행하시면 엑셀 창이 열릴 거고요. 새 통합 문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할 겁니다. 이때 찾아내기 폴더에 가서 찾아내기를 눌러가지고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문서에 저장을 하지만 여러분들 USB 메모리 있으시면 USB 메모리에 가셔서 거기다 한번 저장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각자 이름을 써볼게요. 화면이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 밑에를 보시면 아까 우리 문제지 한번 다시 볼게요. 문제지에서 A열의 열 너비를 1로 바꿔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A라는 데가 여기입니다. A가 여기에요. A, B, C, D 해서 열 너비가 있는데, 이 열의 너비는 A하고 B 경계선 사이 갖다 대면 이렇게 좌우로 벌어지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하면 넓어지고 왼쪽으로 하면 줄어들어요. 그때 이제 숫자가 나오죠. 상단에 숫자가 나와요. 1.57, 그래서 1.00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면은요, 가장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겁니다. A라고 하는 글자에다 오른쪽 우클릭을 누르시면은 열 너비가 떠요. 그래서 1 누르고 확인 또는 엔터 누르면 너비가 1로 돼요. 한 글자, 영문 한 글자 정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시트 이름을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라고 고치라고 하는데, 이 시트가 뭐냐면 견출지 있잖아요. 우리 견출지. 옛날 빨간 장부 있었어요. 회계 장부. 그 사이사이에다가 견출지를 붙여서 어떤 내용들을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현재 여기는 시트 1번 하나만 있어요. 이때 더하기 누르면 종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A열의 너비를, 열 너비를 다 1로 바꿔야 돼요. 얘도 A를, 열 너비를 1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트가 3장인데 3장의 열의 너비를 1로 바꿨는데, 이 시트는 255개까지 만들어져요. 자, 환경 설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트를 추가했어요. 추가. 그래서 255개까지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때 시트를 255개를 한꺼번에 열 너비를 고치려면은 255번 할 수는 없는데, 한꺼번에 열 너비를 여러 시트에 대해서 한꺼번에 열 너비를 1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실수를 할까봐, 실수를 우려해서 설명은 생략할 겁니다.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연습이 되고 나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열 너비를 다 1로 바꿨고요. 우리 문제지를 보시면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시트 4번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클릭해서 내용을 봐야만이 아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1학기 성적표라든지, 여기는 2021년 결산 내역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써놓으면 알아보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 얘도 더블 클릭해서 제2 작업, 얘를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 이렇게 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이거를 틀리면 0점 처리가 됩니다. 요렇게 이제 작업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제1작업에 가서 우리 문제지에서 말하는 대로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여기.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돼. 동일 냉방 면적 에어컨 비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문제지는 나눠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도형도 있어요. 도형. 표도 있고요. 색상도 있고요. 테두리 선도 있고, 얇은 선도 있고, 굵은 선도 있고, 그래요. 네,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볼 건데, 모든 데이터의 서식을 굴림 글꼴 11포인트로 하래요. 그리고 숫자는 오른쪽 맞춤이고요.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는 가운데로 하래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있어요. 냉방 능력이나 소비 전력이나 가격이 숫자들은 오른쪽에다 놓고 글자들은 가운데 나오게 하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입력할 때는 오른쪽 맞춤을 해야 돼요.
글자는 가운데 맞춤을 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메모한 거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아직 입력은 안 했지만 환경 설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면, 숫자는 오른쪽 맞춤, 정렬이라고도 하죠. 정렬. 예. 아래 한글에서는 정렬이라고 하고, 우리 엑셀에서는 오른쪽 맞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들은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가운데 맞춤 하래요. 너비는 적절하게, 우리 A라는 너비만 1로 하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래요. 적절하게 꾸미래요. 자, 먼저 제품 코드부터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입력해 볼 겁니다. 이 데이터를 입력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1, 2, 3, 4가 있어요. 1, 2, 3, 4. 이 1, 2, 3, 4는 뭐냐면 괄호 1, 괄호 닫고 쓰는 게 아니라 1번 문제란 뜻이에요. 1번 문제. 그 밑에 보시면 요 밑에 1번 문제 순위를 계산하는 건 이렇게 순위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1번을 계산하기 위한 1번 문제란 뜻이지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라고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6개 문제가 있어요. 6개 문제가. 예.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이거를 여기다 입력을 하래요. 거기서 이제 입력을 할 건데요. 우리 문제지 파일 나눠드린 거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번째, B의 네 번째부터 제품 코드, 그리고 왼쪽에 있는 탭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쉬프트 탭을 누르면 다시 왼쪽으로 가고요. 여기는 제품명, 그리고 분류, 그다음에 브랜드, 냉방 능력.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는 두 줄짜리가 있어요. 두 줄짜리가. 두 줄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줄 입력 방법은 뭐냐면, 첫 줄을 먼저 입력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요. 그리고 다음 줄을 입력하시면 돼요. 엑셀에선 그래요. 여기다가 소비 전력 Alt 엔터, 줄이 바뀌고요. 가로 열고 킬로와트인가요? 킬로와트. 그 다음에 가격, 가로 열고 단위가 원, 그 다음에 순위, 비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다 입력했습니다. 자, 첫 줄은 어떻게 입력하는 거냐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입력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탭키 눌러서 옆으로 건너가면서 옆으로 쭉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는 밑으로 엔터를 치면서 내려갈 겁니다. 엔터를 치면서. 이때 중요한 거는 요 킬로와트 대문자 소문자, 제품 코드 대소문자 구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SP V 대시 돌돌 하나 APP 대신 SMA CSW EP WRP 대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품명을 입력하는데요. 그 다음 이제 분류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똑같은 글자가 여러 번 나와요.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제품명이나 제품 코드는 유일한 데이터들인데, 스탠드가 2번 나오고, 밑에도 또 한 번 나오고, 이동도 나오고, 밑에도 나와요. 이제 이런 거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글자는 써요. 그 다음에는 앞 글자만 쓰면 다음 글자가 자동으로 완성이 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좀 전에 글자를 제가 잘못 썼어요. 이제 잘못 썼을 때 글자를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글자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입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F2번 키, F2번 키를 눌러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해당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벽걸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시 쓰면 되죠. 그런데 벽걸이 1이라고 써야 되는데 모르고 벽걸이 3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다시 쓰려면 귀찮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F2번 키, 우리 키보드 상단에 보면 F2번 키가 있는데 얘를 누르면 커서가 뒤로 가요. 그래서 글자만 고쳐주면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이 해당 셀을 더블 클릭을 해서 잘못된 글자를 고쳐주면 돼요. 아까 제가 별이라고 썼거든요. 별거리라고 썼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 뒤를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그 사이 더블 클릭해서 고쳐주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는데 수식 입력줄이 어디냐면 요 위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에요.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라고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수식 입력줄이라고 또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고쳐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또
스탠드가 있어. 스, 벽, 이. 앞 글자만 하나씩 써주면 이전에 입력했던 글자들이 자동으로 완성돼서 나오는 기능이 있으니까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전자, 선별사, 신세계전자, 여기도 똑같은 글자가 여러 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걸 똑같이 여기다가 항공전자, 선별사, 신일사, 세계전자, 성공전자네요. 이거 틀렸네. 성공전자네, 성공전자. 그 다음에 엘프사는 LG를 말하는 건가? 성공전자, 댐피아, 이런 게 있다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숫자들이 보이는데, 숫자들을 입력하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우리가 이제 아까는 엔터를 치고 여기까지 내려가면 옆으로 와서 했는데, 이미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야 입력하고 싶은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블럭을 잡고, 키보드 오른쪽에 숫자 키가 따로 있으니까 엔터를 치면 이제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 사실은 6900에서 쉼표가 찍혀 있는데 쉼표는 안 찍어요. 우리가 명령을 주면 찍힙니다. 소수점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붙이고, 근데 이제 입력하다가 망친 것 같다 그러면 ES 키를 누르면 입력한 게 취소돼요. 엔터를 누르지 않는 이상은. 지금 뭐가 누락됐다? 여기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여기 하나 빠졌나봐요. 여기가 빠졌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는 데이터수 입력을 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숫자는 다 뭐라 그랬죠? 오른쪽 맞춤이에요. 오른쪽 맞춤. 이때 방법을 설명드리면은요, 여기 1 위에 삼각형, A 왼쪽에 삼각형, 여기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돼요. 그리고 이 상단에서 가운데 맞춤하면 돼요. 다 가운데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인데, 숫자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요거만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그럼 컴마가 자동으로 찍힙니다. 컴마가 자동으로 찍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들이죠. 아까 소수점 이하를 썼던 것 같은데, 소수점 이하를 썼던 데이터들이 쉼표가 찍히면서 소수점 이하가 사라졌어요. 이제 요거는 블럭을 잡고요. 요거 소수점 이하를 늘리시면 돼요. 이렇게. 없었던 애를 한 번 누를 때마다 소수점 이하 하나 나오고요. 다시 누르면 한 개가 더 나와요. 잘못 쓴 글자가 있나 좀 볼까요? 2.10, 1.88.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숫자는 자동으로 오른쪽에 들어가고, 이거를 아까 우리가 6,900이라고 입력을 안 하고요. 그냥 제가 6900이라고만 입력했거든요. 이렇게 6900이라고 입력하고 나서 이 쉼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만 찍어주면 자동으로 쉼표가 찍혀요. 엑셀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숫자는 무조건 오른쪽에다 맞춰 놓으셔야 돼요. 오른쪽에 맞춰 놓으시는데
이렇게 오른쪽 맞춤을 굳이 안 해도요, 이걸 안 해도 요것만 찍어주면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이 살짝 떨어져요. 그리고 세 자리마다 국제표준으로 국제규격처럼 쉼표가 찍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1이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가 1번 문제라는 뜻이고 여기가 2번 문제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입력을 안 하는 겁니다. 엑셀에서는 괄호 열고 숫자를 쓰면은요 마이너스가 돼요. 이건 내비두시면 돼요. 이게 다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대략 입력했는데 이제 여기가 문제네요. 여기가. 여기는 이제 3칸짜리네요. 3칸짜리. 이렇게 3칸짜리, 3칸짜리, 여기는 2줄짜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잖아요.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세 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셀들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 칸을 블럭을 잡으시고 그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병합하고 가운데 누르시면 이렇게 세 칸이 돼요. 모르고 내가 네 칸을 했어. 네 칸. 그러면 다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원래대로 줄어들고요. 다시 세 칸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글자가 좀 여유있게 여기 여유 공간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기는 글자가 가려졌어요. 그리고 여기 제품명도요 이렇게 5글자씩 보이는 여기는 이렇게 글자가 좀 부족해 보이면 C하고 D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벌어져요.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너비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아까 나머지 너비는 여기 이제 열 너비가 있었는데 열 너비를 하는데 A 열 너비만 A 열 너비 그 2도 조정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여기는 이제 3번 문제, 여기 3번 문제, 여기 4번 문제고 여기는 다 1번 문제였죠. 아까 1번 문제고 그냥 이건 입력하는 거 아닌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병합이 두 줄로 병합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도 세 칸이 병합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높은 소비 전력이라고 써있고 킬로와트인데 이 킬로와트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킬로는 소문자고 와트는 대문자인지 다 대문자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 감독관한테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대소문자 어떻게 되는지. 그럼 보시면 K자는 우리 문제지가 여기 킬로와트 할 때 K가 소문자 같아요. 그렇죠? 여기 소비전력의 K가 소문자 같고 W자는 대문자 같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예. 여기가 이제 5번 문제가 되고 여기가 6번 문제가 되죠. 여기는 뭐다? 제품 코드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옆에는 냉방 능력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대략 입력은, 데이터 입력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아직 상단에 있는 건 안 했고요. 여기에 있는 것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대각선이 그려져 있어요. 대각선. 여긴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고요. 한번 볼게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색깔이 주황색이에요. 여기 제품 코드라든지 냉방 능력이라든지 저 상단에 있는 항목들의 이름은 문제지에 반드시 주황이라고 채우라고 되어 있대요. 주황. 이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를 클릭 또 해서 블럭을 잡아도 되는데, 여기 한번 하고 나서 여기하고 3번 하시면 돼요. 예. 여러 셀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연속형이 있고 비연속형이 있어요. 연속형은 아까 이 부분, 여기는 연속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연속형은 드래그 하시면 돼요. 연속형은 드래그 하시면 돼요. 비연속형은 뭐냐면은요, 처음에는 클릭을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셀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연속이니까 먼저 드래그 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여기저기 선택이 돼요. 처음에는 드래그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처음에는 클릭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셀을 클릭하면 비연속형으로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이제 블럭을 잡은 거예요. 주황색. 그리고 나서 어디 가서 하냐면 이 부분이에요. 홈이라는 메뉴에 글꼴 그룹이 있는데 거기 페인트 톤 그림이 있습니다. 페인트 톤. 그 화살표 눌러. 이걸 누르면 노란색이니까 안 되고요. 그 화살표 눌러서 주황색이라고 메시지가 떠요. 주황색이라고. 갖다 대면 주황이라고 뜹니다. 이때 누르시면 주황색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색깔에 가서 고르시는데, 우리 시험에는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파스텔 톤 색상은 안 물어보고요. 이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강, 뭐 노랑, 녹색, 파랑 뭐 이런 정도만 물어보고요. 우리가 실제 업무상에서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색깔로 골라주시면 돼요. 예. 자, 이제 그 다음.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데이터가 이만큼이 들어있는데, 여기 데이터가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는데 어디는 또 굵은 선이에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을 잡을 건데요. 블럭을 잡는 방법도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연속 데이터, 연속 셀을 한꺼번에 블록 설정하는 방법.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면 돼요. 컨트롤 A가 원래는 전체 선택이라는 개념인데요. 엑셀에서는 여기서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되지만,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동네에서 클릭을 하고 컨트롤 A 누르면 그 데이터만 블럭이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저 상단에 보면 가 옆에 이렇게 테두리 선 그리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펼침 목록이라 그래요. 아래 방향 화살표가 나오는 걸 펼침 목록이라고 하는데요. 클릭해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한 줄 빼고 아래 두 줄 빼고, 그리고 그냥 요거
눌러주면 돼요. 뭔 얘기냐면 지금 이 전체가 얇은 줄에 겉에가 굵은 줄인데 여기서부터 요 아래 여기를 중심으로 윗줄과 아래줄만 굵은 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여기도 굵은 줄이어야 되고 여기 아래 아니면 여기 지금 아래, 그러니까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얘 위쪽과 아래쪽만 굵은 줄이면 되니까 그냥 여기 있는 굵은 줄 눌러주시면 끝나요. 요렇게 블럭 잡아선 아래가 굵은 줄이고 이렇게 블럭 잡아선 위쪽이 굵은 줄인데 그냥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어차피 왼쪽과 오른쪽 굵은 줄 돼 있었으니까 위아래만 굵은 줄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돼요. 예. 자, 문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주황으로 채우는 과정이 있었고 테두리선 그리는 거 있었어요. 테두리선. 예. 그 다음에 여기 SPV 둘둘 하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여기는 문제지 뭐라고 써있는 유효성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F5부터 F5가 어디야? 여기 소비전력, 냉방능력이 있네요. 냉방능력 뒤에는 W자가 들어가게 하래요. W자가 들어가게 하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셀서식이라고 하는데 요거 잠시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결제란을 만들어야 돼요. 결제란.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하나 그릴 거고요. 도형에다 글자를 써서 노란색을 칠할 건데 먼저 결제란을 만드는 과정을 해볼까요? 결제란 아니다. 요거 도형 그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도형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G 여기까지 도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형 그리는 영역이 다른 데 비해서 1, 2, 3 자세히 보시면 여기 1, 2, 3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높아요. 여기는 두 줄짜리가 됐으니까 원래 높은 거고 여기는 한 줄이고 여기는 한 줄이 아니라 더 높아 보여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A 1, 2, 3 있잖아요. 1, 2, 3은 블럭을 잡고 여기가 아니라 요 1, 2, 3이라는 숫자를 드래그하면 블럭이 잡히고요. 그 1, 2, 3 중간에 아무데나 드래그를 하면 세 줄이 동시에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런 도형을 그릴 거예요. 근데 도형이 자세히 보시면 직사각형이 아니라 모서리, 상단 모서리가 각이 져 있는 직사각형이에요. 그 도형을 삽입에 가서 도형을 갈 거예요. 도형. 삽입이라 메뉴 가서 도형을 누르시면 사각형 그룹에 요거 같다. 요거 네 번째 거 위쪽이 잘려나간 모서리인데 얘를 클릭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이만큼 그린다는 얘기죠. 이때 너비가 이게 G를 벗어나면 안 되고요. 여기 G 여기 요 정도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한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색깔은 도형 채우기라고 하는 그리기 도구 메뉴가 뜨는데 문제지 노랑이라고 되어 있나요? 노랑. 여기다 글씨 쓰면 돼요. 동일 여기다 클릭하고 동일 냉방 면적 에어컨 비교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인데 문제지에는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은 동일 냉방 면적 에어컨 비교를 입력하고 나서 글꼴은 20, 굴림의 24, 글자는 검정색이고
굵게 표시하고 노란색으로 채우라고 했어요. 예. 제가 이제 여기다가 도형 채우기 가서 노랑을 선택하면 노란색이 돼요. 근데 이제 글자색이 하얀색이 됐어요. 여긴 분명히 검정색이라고 했는데, 예, 홈이라는 곳에 가서 요 가가가 옆에 보면 그 페인트통 말고 검정, 그 가운데 맞춤을 할 거고요. 글자의 크기는 24로 하라 그랬나요? 24.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이에요. 굴림. 여기 글꼴에 가서 화살표 누르시면 굴림이라고 있습니다. 찾아서 보시면 돼요. 굴림. 여기다 굴림이라고 직접 키보드로 쓰셔도 돼요. 굴림이라고 쓰면은 여기 글꼴 중에서 골라 써도 되고, 여기다 직접 키보드로 굴림이란 글꼴을 써도 돼요. 이렇게 쓰면은 굴림이라고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여기 지금 비교라는 글자가 사라졌어요. 이때 이 도형을 넓혀본다든지 하면 비교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얘를 요 A에다 바짝 붙여놓고, 얘가 너무 벗어나면 안 돼요. 요 정도로 나가야 되는데, 비교라는 글자가 지금 밑으로 내려갔어요. 밑으로. 그 다음에 가가가 첫 번째 눌러서 굵게 하래요. 굵게. 굵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굵게. 가가가 첫 번째가 굵게, 안 굵게. 요거는 기울어뜨리고 안 기울어뜨리고, 얘는 밑줄 치고 안 밑줄 치는 건데, 비교라는 글자가 사라졌거든요. 그거는 여기에 분류나 브랜드나 이거를 좀 너비를 넓혀요. 이렇게 냉방 능력이라는 공간을 넓히게 되면은 이 도형이 그려진 너비를 넓힐 수가 있어요. 이 도형만 무조건 넓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도형이 G라고 하는 셀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나머지 여기 B, C, D, E, F라고 하는 너비를 넓혀주면은 여유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이 도형의 너비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못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전체 글꼴에 대해서 굴림이라고 하는 걸 하라고 했는데 아직 못했어요. 아까 그랬죠? 전체를 선택하고 나서 가운데 맞춤 하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글꼴이 뭐다?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게 굴림. 굴림이란 글꼴을 쓰라고 되어 있고요. 10포인트예요. 10포인트. 엑셀은요, 기본이 11포인트입니다. 엑셀은 기본이 11포인트인데 제가 쓰는 컴퓨터의 글꼴은 10포인트로 제가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11포인트로 이렇게 여기에서 고르셔도 돼요. 이렇게 고르셔도 되는데,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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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라, 작아져라 작아져라 그러면 커지고 작아지니까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까지를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파일에 가서 저장을 눌러주세요. 저장. 지금 뭐를 못했냐면 이걸 아직 안 했어요. 여기 지금 결제란 만든 거 아직 안 했거든요. 결제란 만드는 것까지 해서 오늘은 일부 중단을 하고 다음 화요일날 만날 때 나머지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결제란 만드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결제란은요,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 K를 넘어가서 L서부터 하나 둘 셋 네 칸, 여기 위에
요렇게 잡으시면 돼요. 요 결제란을 보시면 여기 결제란 글자를 쓸 거고, 담당자 여기는 팀장, 본부장을 체크할 거니까 요렇게 블럭을 잡으셔서 여기다 테두리 선을, 모든 테두리 하나 그릴 거예요. 테두리를. 그리고 여기는 좀 너비를 줄일 거예요. 그리고 두 줄은 병합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결제라고 쓸 거예요. 결제라고 쓰고, 여기는 담당, 여기는 팀장, 여기는 본부장. 이렇게 결제란을 만드는데, 이 결제란을 여기다 만들기가 불편해요. 근데 어차피 여긴 두 줄짜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사인하는 아니니까 얘 윗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결제란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 결제란을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는 그릴 수가 없어요. 요 그림처럼 나와 있는 너비도 안 맞고 높이도 안 맞아서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복사 붙이기가 아니라 결제란을 임의의 공간에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 하면 된대요. 일단은 저처럼 먼저 만들어 주세요. 다시 한번 연습한다 그러면 요렇게 두 줄 네 칸을 만들어서 테두리 선을 그리고요. 여기는 병합을 하고요. 너비를 좁혀 주시고 여기다 결제라고 쓰시고, 줄 바꿔서 쓰시는 거고, 여기는 담당, 여기는 팀장, 여기는 본부장이라고 쓰시면, 여기다 직접 결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종이로 인쇄가 됐다면 이제 펜을 이용해서 사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일 거예요. 붙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먼저 얘를 복사할 거예요. 복사.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복사가 있어요. 복사. 컨트롤 C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요. 붙여넣기 화살표 눌러서 정정. 복사를 해서 붙일 때 여기에서 뭐 그림으로 붙여넣기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우리 문제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었어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래요. 자, 그러면 먼저 얘를 블럭을 잡고요. 복사 화살표 누르시면 그림으로 붙인 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확인 누르시고 아무데나 여기 가서 붙여넣기 누르시면 얘가 그림 형태로 붙어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너비를 조정하셔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H부터 J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대로 붙이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요거를 너비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나름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원본은 어떻게 하라고 써있냐면 문제지에 원본은 삭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딜리트키 누르면 글자만 지워지니까 여기 L, M, N, O라고 하는 위에 셀들을 블럭을 잡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면 테두리 선도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일에 가서 저장 누르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서 여기 지금 못했던 거 이름 정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셀 서식 설정하는 거 메모를 좀 볼까요? 계산 작업은 나중에 하겠지만 아직 못한 게 뭐가 있냐면 셀 서식 예를 들어서 6500이라는 숫자를 6,550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이런 식으로 바꾸래요. 이렇게 이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셀들을 이름 정의하는 과정을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음 시간에 좀 할 거니까는요. 제가 요거 다 마무리 져놓고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오셔서 요거 내용 복습하시고 오늘 좀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좀 복습을 하시고 다음 화요일날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